그다음에 다음 지역은 동작구 환경지원센터에 공급되는 1900호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노량진 수산시장 옆에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은 지하철 9호선 황금노선인 9호선 노량진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바로 이쪽에 한강조망이 되죠. 한강조망이 되는 그런 아파트이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은 지리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지역으로 해서 여기 바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나 이쪽에서 여의도 직장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리만 건너가시면 용산역, 그 다음에 종로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직주 근접 차원에서도 좀 좋은 아파트가 되겠고요. 다만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는 이쪽이 이제 수산시장이죠. 수산시장이기 때문에 바로 옆이라서 좀 고급화 이미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역 뒤에 쪽에서 이쪽 지역이 지금 재개발 추진 중이죠. 그래서 재개발을 해서 고급화 단지를 앞으로 거듭이 날 텐데 이제 지금 철도나 도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하고 좀 고급화 이미지가 같이 편승이 안 될 수 있어요. 편승이 안 될 수 있고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쪽이 뭐 삼성 레미안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지역이 그냥 SH공설 아파트 문구가 하나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여기는 고분양가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여기는 수산시장 옆에 그냥 뭐 임대주택 이미지처럼 그렇게 공공주택으로 사는 곳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뭐 레미안 1단지면 뭐 레미안 2단지 이런 식으로 브랜드 편승을 좀 잘 돼서 지금 요게 요쪽 지역에 한강 조망권이 가능한 아파트 지역으로 좀 인식이 돼야 이쪽 지역이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역세권 지역인데요. 약 2,800호 공급을 하게 돼 있고 300호는 임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펴보시면 철도로 나 있는 이쪽 지역이 되겠고요.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빨간색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 초근접 역세권이죠. 그래서 GTX-C가 21년 말에 착공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이쪽 지역이 서울 중심지 대비해서는 저렴한 분양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아파트들 1000에서 1500만 원 평당 예상이 되고, 여기가 저렴하면서도 용적률도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성 검토하는 데 좀 괜찮다. 비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단점으로는 이제 바로 철도가 있기 때문에 철도 소음 방지하기 위해서 좀 시설을 잘 갖춰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아마 이쪽 지역 정도에서 상업, 그 다음에 요 정도 비율이 이제 주거 지역으로 들어갈 텐데 그래도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쪽이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베드타운 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쪽이 편의시설 부족하다라는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리스크는 이제 이쪽 가운데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갖고 있는 재개발이 갖는 리스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20년 착공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쪽 지역에 있는 뭐 시멘트 공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 지역의 물류 역사랑 민자 역사를 통합으로 개발하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개발하느냐 관련돼서 지금 여기 사업 협상자로 돼 있는 현대산업개발하고 코레일하고 의견이 아직은 좁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쪽 지역 부지 매입을 상업지역을 통째로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매입을 할 거냐 아니면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나눠서 매입을 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20년 착공 예상했던 당초 목표를 맞출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서울시가 이제 택지개발지구로 이번에 상기 신도시에 발표를 함으로써 좀 기대를 갖는 부분은 요게 지금 그 기존 도시개발 사업하고는 다르게 우선 협상자, 사업자를 지정을 해놓고 HDC 현대산업개발로 지정을 해놓고 그 광운대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요 실시 계획을 사전에 짜놓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요. 원래 이런 개발들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자,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계획을 짜는데 지금 요런 말씀드린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현대산업개발하고 코레일하고 서울시가 미리 지정을 해놓고 문제될 만한 부분들을 사전에 해결해 놓고 지금 여기 구역이 지정되자마자 지금 착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20년 착공이 나름 이제 좀 실현이 가능한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기대를 좀 가질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을 알아보시면 이제 19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중소규모 택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중규모 택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주민 공람 시작부터 해서 중앙 도계의 심의 거쳐서 19년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20년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보상에 착수해서 21년부터 주택 공급을 개시하겠다. 즉 주택 공급 개시한다라는 거는 분양 신청을 받고 이제 착공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한 23년 정도에는 주택이 입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보상 부분이 약간은 좀 일정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수색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미 하던 데라서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이 지금 이미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너뛰거든요, 이미. 그리고 수립 보상도 어느 정도 여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은 굉장히 좋다. 빠르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부천 역곡이나 이제 가운데 역세권 이런 지역은 토지 보상이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개발 방식에 관한 문제들, 매입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겹쳐 있어서 얘네들은 약간 늦어질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 다 이제 중소규모 택지에서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할 거예요. 근데 공공주택 분양가가 일반적으로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분양가를 뭐 이제 택지 비용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더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건축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폭등을 할 거를 좀 약간 고급화 아파트가 아니라 약간 좀 단계를 낮춰서 좀 낮출 수 있어요. 근데 택지비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 시행사 이런 데서 합동 개발하게 된다면 대치 같은 지역 그 부분은 택지비에서 감정가로 해달라고 할 것이고 감정가로 해도 대충 이런 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고분양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양 모집 요강이나 이런 거를 잘 따져보셔서 무조건적인 뭐 무주택자가 이제 청약을 신청할 때 이런 모집 요강들 잘 검토하셔서 이 지역이 요 정도 가격이면은 앞으로의 개발 부분들 정보들 참고하셔서 괜찮겠다라는 결론이 나시면은 이제 투자를 좀 하시거나 실거주 하기 위한 입주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쪽쪽부동산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쪽쪽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